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초 비싼 통행료로 원성을 살던 일산대교, 한동안 잠잠했던 통행료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 대신 경기도와 김포, 파주, 일산 3개 지자체가 공동 매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산대교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태도는 소극적입니다. 과연 일산대교 공동 매입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일지 짚어봅니다. 정진웅 뉴스원 기자와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에도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1인 시위, 인하 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불이 붙었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동안 논의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일단은 경기도 행정 2부 지사하고 평화부 지사가 지난 6월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그리고 정하영 김포시장 그리고 최종환 파주시장을 개별 면담하는 거 하면서 또 경기도에 대한 3개 시장도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대응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요. 아마 27개 한강다리 중에 유일하게 유료되는 일산대교 처리반이 아무래도 인수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도에 따르면 이 과도한 통행료 논란을 빚고 있는 일산대교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예. 최근 어쨌든 그 고양 파주 김포의 3개 지자체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인수 비용 분담에 대한 지자체 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 하지만 분위기가 좀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돈 전했는데 이전에는 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도의 협의 요청에 미온적으로 태도하는 일관했지만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바뀐 분위기가 이렇게 감지되고 있어서 예. 이 도 관계자 현재 3개 시와 인수 비용 확보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네. 국민연금공단도 부정적인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행료 인하 대신 공동 매입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통행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민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공동 매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상당히 경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매입은 아니다. 경기도가 매입을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은 어쨌든 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9년 1,254억 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져왔죠. 그리고 예.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오는 2038년까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그러니까 MR 지분까지 인수해야 되는데 경기도 현재까지는 뭐 통행료 인하 현실적 어렵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유는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없다. 왜냐하면 현재 수익이 된 것도 아니고 MRG 보존이 되는 보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정이 없는 상태라서 통행료 인하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통행료 인하보다 과연 공동 매입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경기도와 지자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뭐 현실 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통행료 인하보다는 이제 공동 매입, 뭐 경기도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매입하는다고 얘기를 하는 뭐 그 가능성이 좀 높다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뭐 실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또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뭐 통행료에 대한 결정을 뭐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와서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를 인하할 까닭이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예. 또 뭐 그로 인해서 소송도 했었지만은 뭐 공단이 승소했던 배경도 있고요. 공단이 뭐 자선 기부단체도 아니고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권을 인수를 예. 했는데 이거를 통행료 인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산대교 매입은 통행료 인하 문제와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최소 운영 수익 보장 MRG에 대한 보존 문제를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준다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뭐 기한이익에 대한 상실을 보전해주겠다는데 뭐 이해관계가 맞거나 예. 손해 보지 않는다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단에서도 이제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뭐 내세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 배경으로 짚어볼 것이 이제 GTX D노선에 이제 예, 강남 예. 직결 무산이 있었고요. 또 5호선이 제4차 고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는 등 지지부진한 민심이 성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포 시민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노한 도민들, 경기 도민들에 대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근데 애당초 이게 높은 통행료가 문제가 된 건데 현재 운영권을 갖고 있는 곳이 이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근데 네. 정부 산하기관인데 이 통행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통행료가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곳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볼 수가 예, 있는데요. 통행료가 지금 일산대교 소형차 기준으로 1,200원입니다. 1km당 652원인데요. 이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한 109원 킬로당 네네네네. 1km당. 그리고 또 통행료가 비싸기로 좀 유명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189원입니다. 예. 상당히 그거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뭐 게다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26개 다리는 한강 다리는 공짜로 건너는데 여기만 돈을 이렇게 내고 건너야 되는 네. 이제 불합리한 점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극단적인 예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는 한 59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네. 1km를 가는데 무려 10배 이상의 네. 통행료를 내야 되는 상당한 폭리다 네.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대교의 운영권, 그러니까 예.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100%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예.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명목으로 도민들에게 부담을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주머니를 일종의 털어서 그렇죠. 일종의 예. 뭐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그래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 사실상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네. 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는 처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주 이제 오가는 시민들은 되게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한강에 27개 대교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과거에도 이 논란이 좀 됐던 것 같은데 과거 남경필 지사 때는 왜 그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2013년부터 주일기차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래서 예. 2015년대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와 그리고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안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죠. 예. 하지만 일산대교에 제기한 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까지 이제 법적 대응을 했지만 예, 결국에는 예. 법원에서는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다르지긴 했죠. 왜냐하면 예. 경기도 도민들이 그러니까 고향과 김포 시민들이 그런 이 통행료를 어쨌든 낮춰야 된다 아니면은 좀 무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네네네. 많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부분에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밝혔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좀 상당히 많이 달라졌지만 하지만 이 법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경기도가 어쨌든 협약을 맺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전이 되는 것까지 계약이 된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경기도가 뒤집어보면서까지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법적 다툼으로 돌아가면은 경기도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좀 푸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다시 현 시점으로 좀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게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매입에 결국에는 응해야 할 텐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나요? 어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분위기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산대교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얘기한 거는 국민연금공단이 우리와 협상 대상자는 아니고 어쨌든 일산대교가 하나의 창구이다.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간의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하지만 일산대교가 어쨌든 자기 대주주니까 국민연금공단에다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민연금공단가 접촉은 시도한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단 국민연금공단 쪽은 요구를 하면 네. 그러니까 통행료 인하나 뭐 인수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면 순리대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인수 요청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인수 비용일 텐데 2038년까지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회수해 나가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경기도와 지자체가 분담을 하려면 결국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예. 일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9년에 1,254억 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져왔죠. 네. 그리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오는 2038년까지 최소 운영 수익 보장 MR지분까지 인수해야 되고 이 경우 최종 인수 비용은 공단이 치른 금액의 최대 3배에서 6배 정도로 추산되는데 약 7천억 원 정도 최대 7천억 원 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이 경기도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네. 어쨌든 경기도와 이 일산대교의 계약에서 움직여진 거기 때문에 이 귀책 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인수 금액이. 네네네. 그래서 정당한 보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경기도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별과 또 협의를 통해서 재정 방안을 많이 검토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일산대교 요금 인하 추진방에 대한 용역이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 여기 용역 안에는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그리고 통행료 인하 부분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현재는 이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법리적 검토가 좀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장애인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네. 경기도에 지금 법리 검토가 끝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를 불러서 같이 진행할 예정인 거 보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김포시나 뭐 다른 지자체들의 이제 감당 여력이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가요? 일단 경기도가 고양하고 김포, 파주를 이렇게 만나서 무료 방안, 일단 일산에 무료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도에서는 인수 비용이 한 40%를 되고 나머지는 60% 이제 세 개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네네. 의견을 타진 중인데 이 지자체 한 관계자는요, 이게 일산대가 이제는 국가 지원 지방도 연결과 다리가 된 만큼 국가에서 좀 나서줘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국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되면 경기도와 지자체가 협의도 한결 수월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김포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좀 적극적으로 이제 예.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한켠에서는 또 많이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왜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냐 이런 의견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 김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획재정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김포 지역 당정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다 하면서 국가 개입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내비치곤 했습니다. 예. 그 경기도도 경기도지만 이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김포, 파주, 고양 뭐 세 개의 예.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 뭐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확한 매입 비용은 이제 공단과 협의 과정을 통하면서 구체화될 예.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대로라면은 지금 공단의 매입 비용이었던 1,254억 원의 한 3배 내지 예. 한 6배 가량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3,600억 내지 7,200억 가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막대한 금액을 경기도가 얼마만큼 분담을 하느냐, 예. 분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의 분담 비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 단체에서 뭐 분담 비율이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 매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가 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예. 지원금을 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시 협약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경기도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의 문제, 특히 네. 공단의 자회사죠. 100% 출자된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네. 다만 국가가 이제 국민연금공단과의 그 협상 과정에서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조금 더 피해를 감수를 하더라도 예. 협의에 응하라 이 정도의 사실상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닐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재정 부담 문제가 아무래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공동 매입 가격 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는 뭐 협상을 잘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협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재구조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가 해왔던 협상하는 양상을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네. 앞서 2015년이죠.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보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재무구조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소송에서 패소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거 대응을 상당히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뚱땅치 같이 상관도 없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후순위채, 선순위채 금리가 뭐 8%니 20%니 이건 사실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국민연금공단 간의 계약의 예. 임대차의 문제거든요. 이거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오바죠. 당연히 이 문제가 법정에서 관계없다. 네. 통행료와 결국 패소를 당한 겁니다. 즉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
원적산 터널, 문학산 터널에 대한 사업 재고 조화를 할 때 보조금을 중단을 하고 네.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서로 그렇죠. 협상을 통해서 재고 조화에 성공을 해서 네. 2,800억이라는 금액을 절감을 시켰거든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가 지난번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협상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통행료 인하라는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네. 더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협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 계속 취재해 오셨던 정 기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이제 그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계약상의 부분에 어쨌든 틀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건 맞는 거고, 그에 따른 이제 법리적 검토가 이제 빨리 들어가겠다 이 입장을 밝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인수위나 이런 방향도 이제 기책 사유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 정당한 보상이라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예. 것들에 있어서 아마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통행료 인하가 바로 되는 부분이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이런 입장을 밝혀요. 그러니까 현재 뭐 MRG를 보전하는 입장에서 일산도에서 많은 수익이 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돌려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통행료 인하가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이제 통행료 인하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지자체별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 인수를 위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김포와 고양 이쪽 일산 쪽에서는 어느 정도 통행료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해야 되고, 또 한편에는 지역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있어요. 예. 어쨌든 뭐 세택이라든가 어쨌든 일산이나 이쪽에서 많은 통행이 이용하는 것들이 과연 경기도민만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일산 대교인 만큼 네.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여기서 설득력을 얻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어쨌든 본인이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엄연한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통행료 부분은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미시령 터널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미시령 터널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네. 국민연금공단 쪽에서는 어떤 입장일 거냐면은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나중에 연금공단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도민이 아닌 국가의 전체적인 이 연금공단을 상대로 과연 이것들에서 싸워서 이길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론 테이블에 나와서 현실적으로 진짜로 대화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에서 어쨌든 대권을 나오겠다고 지금 나와서 한 만큼 이 부분이 네.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 부분 상당히 변수로 보입니다. 대선 전까지 좀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리적 검토가 지금 경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맞춰진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을 과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건지, 과연 대선의 카드로 또 하나 꺼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공단도 이 점에서 어쨌든 지지율 1위로 달리는 만큼 이 부분에서 어떻게 건지 정무적으로도 판단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산이라든가 김포 쪽에서는 통행료 인하라든가 아니면 무료를 원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의 재원을 다 투입한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도 과연 어떤 의견의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연금공단과 협조를 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다, 이 부분이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끝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대선 전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네. 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유력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이 되고 네. 대통령이 되거나 대선 이후에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볼 수가 있지만, 대선 전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대선 전에 뭐 경기도라든지 뭐 김포 등 3개 뭐 기초 단체가 네. 분담 비율을 정하고 공동으로 매입하겠다라는 공동 선언문, 합의문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넘어야 되는 문제도 남아 있고요. 대선 전에 끝내기라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